법정 관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오늘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등 국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됩니다. 지난주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는 지금 산업재와 IT 관련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수급을 통제해왔던 소형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12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 역시 신청만 하면 택배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돼 로켓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다음 달 4일까지인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7조 원에 이를 것이란 해운업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 절차를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제시한 뒤 오늘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입니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경제 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 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등 9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 간접 자본과 산업, 외교 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반면 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됐고 연구개발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 분야 예산은 확대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 원가량 많은 683조 원으로 불어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평택만 미분양이 증가했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 등 호재가 많아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린 탓입니다. 반면 용인에선 한숲시티가 계약률 81%를 넘기면서 미분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17,0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 미분양의 80.6%에 달합니다. 분양시장에서 경기도가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달 19,000여 가구와 비교하면 미분양은 12.6% 줄었습니다. 미분양은 대폭 줄었지만 평택 지역 미분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 미분양은 3,100여 가구로 전달보다 5.6% 증가했습니다. 평택엔 미군기지 이전과 SRT 착공, 고덕 삼성 반도체 단지 건설 등의 호재가 풍부해 건설사들이 공급을 크게 늘린 탓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평택엔 최근 2년간 3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네, 그동안 평택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공급이 좀 많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공급 시기가 좀 몰리면서 미분양이 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 반면 용인과 김포, 남양주시 등에선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경기 미분양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남양주 미분양은 1,600여 가구로 전달과 비교해 27.9% 줄었습니다. 김포시 미분양은 935가구로 전달 1,157가구와 비교해 19.1% 감소했습니다. 용인에선 미분양 주범으로 꼽히던 한숲시티가 계약률 81%를 넘긴 덕에 7월 기준 미분양은 5,010가구로 전달보다 5.5%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이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유통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마트와 식품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고가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일명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5만 원 미만의 저가 제품이 많은 대형마트에서는 실속형 제품군을 더욱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백화점에서 선물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기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5만 원 미만의 낮은 단가 상품이 많다 보니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느긋한 표정입니다. 오히려 상품군이 다양해져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달리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농축산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연합회 측은 300만 명의 농축산인과 내수 경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본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것이 고려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시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매출에서 5만 원 넘는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백화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 추석은 당장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정보기관 등에서 선물 단가를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백화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근거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이후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올해 최대 2번까지의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불어오자 시장에서는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오늘 경제동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예상과 다른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면 국내 증시가 받아들이는 충격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주목할 업종으로는 산업재와 IT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재 관련된 업종을 주목하는 게 좋고요.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IT,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IT 업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 산유국 회의 등 굵직굵직한 대외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저축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연계한 중금리 대출 상품 사이돌2의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당국이 신용등급 하락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로 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했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해 만든 대출 상품이라면 저축은행 대출이란 이유로 신용등급이 급락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 과도한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부터 신용평가사가 개선된 신용평가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의 은행, 저축은행 연계대출을 이용해온 고객들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가량 하락해 2등급의 우량 신용고객이라 하더라도 한 번의 저축은행 대출로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이용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폭을 캐피털 수준인 1.1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라이스 신용평가 관계자는 현재 신용등급 하락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6일에 사이돌2 상품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선된 신용등급 하락폭은 향후 신용평가사가 별도로 코드를 부여한 연계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에서 은행, 저축은행 연계 상품의 예로 제시한 신한은행, 신한저축은행, 농협은행, NH저축은행, 국민은행, KB저축은행 연계 상품 등 6개 상품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의 사이돌2 상품 중에 은행권 이용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우량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탈락자 연계형 상품이 적용 대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나라 살림 400조 원 시대를 맞은 내년 예산안은 복지와 고용,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해 건전성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보도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7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6조 6천억 원, 5.3% 증가한 130조 원에 달합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와 창업, 직업훈련 등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될 계획입니다. 게임이나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일자리, 그리고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 기조도 복지 예산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8,000호에서 48,000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매매,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를 우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난임 수술 지원을 확대하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수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임신과 출산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네, 복지만큼은 아니지만 교육과 문화 분야의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고요? 예, 맞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 3천억 원, 6.1% 증가한 56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1.4% 늘린 것이 주요 교육 예산 증가의 원인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부문 예산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늘어난 7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반면에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축소가 됐고 또 R&D 부문의 예산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런 거죠? 네,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의 경우 21조 8천억 원으로 8.2%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출 구조를 고려해 투자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은 민재 유치 가능성을 우선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합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D 예산도 19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R&D 분야 역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연구나 투자가 어려운 기초 연구와 대형 연구를 지원해서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통일 그리고 안보 분야의 예산안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안보와 안전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전력 강화와 안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방비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설, 군수 조달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총 사업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문 예산은 남북관계 냉각,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나라 살림 400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내년도 세임 예산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쉽게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KT가 콘텐츠 플랫폼 사업으로 내놓은 비디오 제작 유통 어플리케이션 두비두인데요. 중국의 K-뷰티 시장 공략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KT가 오늘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새로운 비디오 플랫폼 두비두를 선보였습니다. 생활 속 각종 유용한 팁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하우투 비디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셀프 촬영을 하고 간단한 테마 적용과 자막 삽입을 거치면 5에서 10분 내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영상에 등장한 상품을 등록하면 커머스와 연동돼 해당 상품의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시청자는 영상을 보고 비디오에 나온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통하면서 단순히 광고 수익뿐 아니라 상품의 판매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KT는 우선 K-뷰티 시장을 타깃으로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을 돕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향후에는 북미,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여 2020년에는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여 두비두는 오늘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다음 달 초부터 서비스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자체 배송 시스템 로켓 배송의 합법화 길이 열렸습니다. 2003년 수급 조절제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정부가 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사실상 전환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업계 간 이해관계 등에 가로막혔던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져 택배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승 차량 지원과 함께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마련해 눈도장 찍기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가 오랜 시간 차량을 직접 시승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차량의 특장점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추석을 맞아 대규모 시승전을 운영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시승 후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변화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한가위 7박 8일 렌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2017년형 소나타 100대를 다음 달 12일에서 19일까지 귀성차로 무료로 대여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가진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는 시승차 100대와 함께 유류비도 줍니다. 고객들에게 시승차의 편리함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K5 60대, 스포티지 100대 등 총 100명의 고객에게 다음 달 13일에서 19일까지 차량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고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초록여행 이벤트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10명의 장애인 가정에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과 유류비,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지무브는 휠체어 크레인 등의 특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쌍용차는 투리스모 티볼리 등 총 50대의 시승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13일에서 18일까지 총 6일간의 시승 체험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9일로 5만 원의 주요 상품권도 지급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 간 복선전철 사업 구간 중 1단계로 신사에서 강남 구간을 우선 착공했습니다.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데 이번 사업으로 9호선 신논현역, 7호선 논현역, 3호선 신사역까지 연장됩니다. 오는 2022년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연장 개통되면 수원, 광교, 용인, 분당, 판교 등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고 강남 지역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교에서 신사까지 56분 걸리던 시간이 16분 단축돼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단말기 부족 현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전체 시장의 일평균 번호 이동은 19,751건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18일까지 14,211건보다 늘었지만 증가폭이 애초 예상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통사별 가입자 증감도 미미한 수준으로 법인 가입자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27일을 빼면 19일부터 8영업일간 SK텔레콤 가입자는 519명 증가했고 KT는 354명, LG유플러스는 165명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노트7 출시를 예년보다 앞당긴 데다 글로벌 동시 출시 지역을 확대한 영향으로 당분간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도입 7년여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좌를 5영업일 이내에 옮겨주지 않으면 연 10%에서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대법원이 1,3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정체로 거북이 운행을 할 때 차내 오염물질 농도가 최대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해 추가 지원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정 관리에서 청산 수순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1위의 해운사가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